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해부학 8강 목비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비근이 신용어고 구용어가 우리 흉쇄 유돌근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영어로 스터너 클레이도 메스토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SCM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붙어있는 부착 부위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외우실 때 부착하는 뼈, 랜드마크를 가지고 외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스털넘, 복장뼈 얘기하는 거고, 클레이도가 클레비클, 쇄골 얘기하는 거고, 메스토이드가 이 유양돌기라고 해서 이 축두골 있는 쪽에 돌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지고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메스토이드만 따서 이렇게 영어를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데바는 지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근육이다 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릴리즈 하거나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자, 기시정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시가 복장뼈 자루 앞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장뼈 자루 여기 얘기하는 거죠. 스털넘이라고 하는 앞쪽에 붙어 있고, 그리고 빗장뼈의 안쪽, 빗장뼈가 이 쇄골 얘기하는 거고, 쇄골의 안쪽에만 붙어 있다. 3분의 1 지점까지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는 뒤통수뼈의 목덜미선, 뒤통수뼈에 보면 우리가 승모근도 기시하는 지점이 있어요. 목덜미선. 요 지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지돌기의 바깥쪽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유양돌기라고 했던 구용어로 표현했던 부분이 꼭지돌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어로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작용을 보겠습니다. 목의 움직임을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고개를 드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추 신전과 굴곡이 나와 있는 건데 어떤 걸 할까요? 굽힘을 하겠죠. 굽힘을 하고 돌릴 때 반대쪽 돌림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고개를 요분이 왼쪽으로 돌렸죠.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 목빗근이 작용한 게 보이죠. 오른쪽으로 돌릴 때 왼쪽 목빗근이 활성화된 게 보이죠.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가쪽 기울임, 가쪽 기울임 동측입니다. 그래서 얘만 반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얘는 동측입니다. 그래서 가쪽 기울임, 이렇게 기울일 때 이쪽이 수축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빗근을 평가할 때 가동성 평가를 하는데, 이게 고개를 숙이는 역할, 고개를 돌리는 역할, 기울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가동성 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재밌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구부리고 피는 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굴곡하는데 구심성 활성화 한다고 했으니까 목빗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목뼈의 펴을 제한시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70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많이들 가르쳐 주냐면 최대한 위를 보라고 해. 그때 이 목선과 턱선이 일자가 됐을 때를 정상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구부릴 때도 지금 85도라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얘기들 많이 하냐면 턱이 여기 복장뼈에 닿는 정도가 됐을 때 정상범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리는 거는 여기 80도라고 나와 있는데 80도가 근데 옆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때 몸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회원분들 체크할 때 몸이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울임 40도, 이것도 현장에서 40도라고 각도기를 재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몸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약 45도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40도는 좀 보수적으로 각도를 재는 것 같습니다. 라테럴 플렉션은 상체가 어깨가 따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목이 45도 정도 기울어지는 거를 정상 범위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가동성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 써먹지. 근데 이걸 목빗근의 탓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추부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사각근도 이런 역할을 하고 상부 승모근도 목 가동성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 경추나 두개골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다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빗근만 가지고 뭐 확정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성 평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동성 평가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현재 목빗근을 하고 있으니까 목빗근에 대한 억제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죠. 목빗근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테크닉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목빗근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억제 기법은 뭐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릴리즈 기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 목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심지어 이 경추부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크지 않죠. 이 질량이 높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주면, 압박력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네거티브 피드백을 많이 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도 손으로 마사지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 오히려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목빗근을 릴리즈하는 기법을 손으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둥그런 공을 가지고 릴리즈를 하거나 폼롤러로 하는데, 지금 유양돌기 쪽부터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자고요. 뭐 이쪽을 릴리즈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릴리즈볼보다 더 소프트한 걸 이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장 기법은 지금 이 방법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이 손 동작을 잘 보셔야 돼요. 흉쇄 요돌근이라서 쇄골과 흉골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목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을 스트레칭 한다라고 하면은 빗장뼈, 복장뼈 오른쪽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리고 젖히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목비근의 테크닉을 이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과활성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억제 기법이나 신장 기법을 표면적으로 사용하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문제의 고찰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비근의 과도한 활성도를, 과도한 스트레스, 과도한 활성도를 뭘로 많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냐면 호흡과의 연관성을 첫 번째로 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호흡을 들이키게 되죠. 호흡을 들이키면 횡격막이 수축하면서 복부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갈비대는 이렇게 확장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호흡 패턴이 잘못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횡격막 호흡이라는 게 운동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상적인 호흡 패턴을 얘기하는 거고, 그 패턴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회원이 혹은 내가 호흡 패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횡격막 호흡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거지, 횡격막 호흡을 이때 해야 된다, 필라테스 할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호흡의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블레싱 인이라고 돼 있죠. 호흡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얘보다 상대적으로 어때요? 갈비대와 갈비대 사이가 멀어지죠. 그리고 복부의 공간은 좁아지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좁아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갈비대의 하각 쪽이 제일 많은 확장을 하겠죠. 하지만 갈비대 전체가 확장이 돼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갈비대가 적절한 확장을 못하는 경우에 목 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과도한 호흡이 일어나면서 목비근이나 뭐 사각근 이런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목비근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작업은 릴리즈랑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호흡 패턴을 바꿔서 목비근의 스트레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GIF 영상을 보면 자, 들숨을 하면서 횡격막이 수축하죠. 그러면서 복부의 공간이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갈비대도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이미지가 중간에 끊기니까 제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뭐 이렇다. 결국에는 경추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 호흡 패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 다음의 문제로 우리가 어깨의 기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50견인 분들 가동성 제한되기 때문에 팔을 위로 올려서 뭔가를 짚으려고 할 때 몸통을 틀어서 보상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목을 과도하게 꺾게 되겠죠. 왜냐면 손이 안 올라가니까,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이런 동작을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거나, 그렇죠? 그러면서 경추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한다. 제가 경추부에 있는 근육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비근으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사진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A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뼈의 하각이 상방회전을 잘 하고 있느냐, 갈비대에 잘 붙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게 견관절 굴곡이죠. 견관절 굴곡할 때 결국 이거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테스트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팔을 올리는데 견갑골의 하각이 갈비대 쪽으로, 몸 쪽으로 제대로 붙지 않고 이것처럼 떠 있다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테스트 2번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 쇄골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손이 가 있는 방향을 보세요. 팔 올릴 때 어깨뼈, 쇄골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어깨뼈 움직이는데 쇄골 안 움직이면 이것도 디스펑션이란 말이에요. 기능 부전이란 말이에요. 쇄골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스핀하면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 같이. 하나 더 참고로 얘기하자면 스핀하는데 어느 쪽으로 스핀해요? 이렇게 후방으로 스핀하죠. 이거를 스핀 아니라 슬라이딩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동일한 얘기입니다. 테스트 C 같은 경우에는 A랑 지금 테스트 내용이 비슷한데 이거는 벌림하는 거죠. 팔을 벌림할 때 상방회전이 제대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럴 때 제가 지난번에 스카플로 휴머럴 리듬 문제 있는 회원분들 어떻게
솔루션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룬 적이 있었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D번 같은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올릴 때 경추부에 문제가 있거나 견관절, 어깨의 움직임에 어깨 관절의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목이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 이렇게 들라 그러면 목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이 따라가는지도 봐야 되고, 미리 이거는 큐잉을 드려야 돼. 목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따라가지 않는 통제를 하게끔 만들어서 통제가 되면 어깨의 가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어깨 가동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경추부에 있는 근육들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구나라는 추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목비근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나올 이 호흡 패턴에 대한 얘기랑 이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흡의 문제, 목의 문제, 어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목비근만 가지고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호흡을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 하셔야 되는지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